안녕하세요, 허락카드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플라스틱의 도금입니다. 그래서 보통 ABS 도금으로 해서 이번하고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그 간담 로봇인데 거기 이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금된 파트를 갖다 넣어서 파는 스페셜 에디션도 있고, 또 일본 인터넷을 보니까 이걸 또 이렇게 도금을 해가지고 파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금속 파트인 거를 지금 아예 도금을 해서 금속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더 상품의 가치라든지 이제 그런 걸 더 높일 수도 있을 거고, 이쪽은 대부분 그 오타쿠들이시니까 뭐다 남들하고 좀 다른 모델을 갖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이걸 찾겠죠. 실제로 한국의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쪽을 건담을 수집하시는 분이 도금 공장에 가서 직접 도금을 해가지고 이 키트를 만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봤어요. 자, 우리 주위의 플라스틱 도금은 사실 이렇게 귀하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매우 흔합니다.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들이라든지 화장품 용기의 케이스, 아니면 부속, 그 다음에 보시면 또 그 샤워할 때 있는 샤워의 그런 핸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그런 수전금구의 파트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라모델 키트들에도 이제 도금을 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동차겠죠. 여러분들이 보면 다 금속 크롬 도금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떤 파트들이 플라스틱일지 그건 아마 여러분들 차에 보시면 만져보면 알죠. 느낌이 다르니까. 자, 보시면은 자동차의 엠블렘, 그 다음 자동차 앞에 있는 그릴, 그 다음에 사이드 트림, 그 다음 내장재에서도 보면 버튼이라든지 콘솔에 보면은, 그 다음에 도어 핸들도 다 플라스틱의 크롬 도금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흔한데요. 근데 사실 보면은 플라스틱은 절연체예요. 가지고 우리가 절연체는 전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건전지에다 전구를 이었는데 거기 유리로 된 스위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된 스위치로 하면 전기가 흐르지가 않겠죠. 그렇다고 하면 또 오른쪽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도금의 회로입니다. 그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그 다음에 전원이 있을 텐데,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도금을 한다 그러면 캐소드 쪽에 걸겠죠. 그렇다면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가 않아서 전기 도금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실제로 한 십몇 년 전에 어떤 자리에 좀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때 은행에서 오신 분인데, 은행에서 누가 와서 투자자가 플라스틱에 도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걸 지금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냐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글쎄, 플라스틱 도금하는 집은 제가 해도 참, 그런 도금 업체들은 ABS 업체들 많이 아는데 뭔가 특이한 건지,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근데 은행에서는 잘 모르니까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전기가 안 통해서 도금이 안 되는데 자기네들은 도금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기술을 얘기해서 투자를 갖다가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는 그 다음에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부도체인데 도금을 합니다. 이제 간단한 얘기지만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주 보시면은 잠깐 쉬었다 가실게요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예요. 그래가지고 리차드 필립 파인만 해서 1918년에 태어나서 1988년에 돌아가셨는데 65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세기에서 그 아인슈타인과 더불어서 최고의 물리학자로 일컬어집니다. 왼쪽에 있는 책들이 클래식 파인만이라는데, 그거 말고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랬는데 몇 번 사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재밌게 봤고 감명 깊게, 참, 그다음 사람이 이렇게 똑똑할 수 있구나 갖다가 생각하게 했던 책인데, 그 책 내용 자체는 어려운 물리학이 나오고, 이 사람이 양자
전기역학에서 많은 걸 했지만은 그 내용들의 깊은 내용이 들어가진 않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무엇들을 했는지. 근데 보면 야, 정말 사람이 이렇게 천재일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번 일화가 재밌는 게 있어서 소개시켜 주려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처드 파인만이고요. 보면 그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전기도금 파트를 쳤을 때 보면 리처드 파인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물리학자입니다. 양자 물리학자인데, 그다음 맨하탄 프로젝트로 참가해서 원자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도 했는데, 갑자기 도금에 왜 이런 사람 얘기가 나올까 해서 한번 그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 보면은 이 양반은 그 MIT 공대를 나왔고, 근데 졸업한 게 1939년입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써 있는 거 보면 그 당시에는 그 미국에서 공황이 상태였고, 그래서 MIT 공대를 나왔는데, 물론 물리학과를 나왔죠.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또 재밌는 얘기가, 그 당시에는 물리학과가 갈 데가 없었는데 좀 전쟁이 시작되고 그 다음엔 모든 사람들이 물리학자를 찾았다 그러는데, 가지고 어느 날 친구하고 어디 해변에 있다가 친구가 야, 플라스틱에 도금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부도체인데. 그래가지고 해변에 떨어지는 복숭아 씨에다 한번 도금을 해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직원은 사장이 이제 친구 아버지고,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대는 사람이고, 친구가 부사장이고, 세일즈맨이 한 명 있고, 그 파인만 교수가 이제 연구실장으로 가고, 그다음 친구 동생은 거기 뭐 시다발이라고 돼 있어요. 가지고 뭐 비커를 닦고 그랬다 그러는데, 가지고 갔더니 그 뉴욕에 어떤 빌딩이 꼭대기에 있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참 도금 업체가 어떤 뉴욕 시내에, 그것도 어떤 그 높은 마철루에 그 옥상에 있다는 건 참 재밌는데, 도금조가 6개가 있고, 이 회사에서 하는 거는 플라스틱 도금법은 은경도금입니다. 얘기 나오는 게, 은경도금이란 거는 질사는 용액에 환원제를 넣어서 도금할 물건을 용액에 침적시켜 표면에 은을 침전시켜서 물체를 전도체로 만들고 그 위에 도금을 한다. 그래서 문제는 은이 얼마나 밀착성을 갖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은 거울을 만들 때 보면은 이렇게 환원 반응을 이렇게 해서 나오죠. 톨렌스 테스트를 가지고, 톨렌시엄이라서 실제로 이거의 목적은 은을 넣어가지고 알데히드를 갖다 검출하는 그 방법인데, 그때 은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서 은경을 갖다가 하죠. 그리고 보면 거울을 만든다든지, 옛날 보면 보온병, 일본말로 해서 마오병이라고 해서 많이 들고 다녔을 때 보면 은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제품들이 있고 하는데 많이 대체가 되었지만, 이제 그런 방법으로 플라스틱에 도금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근데 은경 도금을 하는 경우 은은 밀착이 잘 안 나와서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은이 잘 달라붙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걸 연구했다고 그래요. 1939년이니까 1918년생이니까 한 20대 초반인데, 아주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좀 쓰는 플라스틱이 달라서 많이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베이클라이트, 요즘은 사용 안 한다고 그래요. 보시면은 오른쪽에 아마 박물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라디오인데, 라디오 케이스, 그 다음에 옛날 전화기,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모래를 표면에 분사시켜서 수소나 주석 용액에 오래 담가 놓으면 밀착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이게 아크릴입니다. 염화주석 용액에 담그기 전에 수소나 나트륨에 담궈두면 도금이 잘 된다. 그 다음에 수산화 주석을 녹일 때 염산을 첨가하면 용의 시간이 짧아진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플라스틱이 나올 때마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영업사원이라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뭐든지 도금이 된다고 해서 물건을 갖고 오고, 그러면 그걸 또 밤새고 또 실험하고 찾아가지고 또 도금을 해주고, 근데 그 제품이 질이 좋은지 밀착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만들어 놓고서 잘 모르겠다, 보장이 안 될 정도로. 그때는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기술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와서 또 다시 칼텍으로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뭐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재밌는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관련돼 가지고 자기 자서전 같은 데 써 있다는 게 참 재밌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금을 갖다가 보다 보면은 의외로 그 당시에는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여를 했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니켈 도금에서 피팅에 대해서 그런 전원 쪽에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한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축음기를 만들고 전구를 만들었던. 그래서 좀 뜻밖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냥 뭐 재미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플라스틱에 도금을 하면은 표면에 금속을 침전시켜서 전도체로 만든다. 그게 좀 메탈라이징이죠. 그 다음에 도금 밀착성을 위해서는 전도화 과정에서 충분한 밀착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 이 플라스틱 표면이 전기가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반 도금하고 똑같이 작업을 합니다. 밑에 보시는 그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메탈라이징을 하고 그 위에 동도금, 그 다음 니켈, 삼중 니켈을 하고 크롬 도금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철강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 전까지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하고 얼만큼 그 표면이 잘 붙어 있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밀착을 높이면 도장과 마찬가지로 표면을 조금 거칠게 한다. 도장을 할 때도 매끈한 표면에는 그 밀착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샌드 브라스팅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인산염칠을 하게 되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표면이 약간 거칠어야지만은 이 밀착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파인만이 얘기한 것처럼 플라스틱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전도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뭐 오늘은 ABS를 주로 다루겠지만은 그 에칭 과정이 다 달라요, 플라스틱마다. 아주 제품에 따른 플라스틱의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보통 ABS, ABS-PC, 그 폴리카보네이트, 그 다음 PA, 폴리아미드, 나이론이죠, 폴리프로필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 그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좀 다르고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자동차. 그 다음 가운데에 보면은 그 세탁기에 보시면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도어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고, 스마트폰에서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옛날에 핸드폰일 경우에는 그 키패드라고 그러죠. 거기에 도금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액정에서 우리가 다 타치로 하기 때문에, 타치 스크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 샤워기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글쎄요, 여기도 그냥 ABS PC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용기, 고급 용기 같은 경우에 폴리프로필렌, 뭐 피옴, 그 다음에 폴리아미드가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하는 집을 그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는 플라스틱은 ABS죠. ABS는 그 아크릴 니트릴, 그 다음에 부타디엔, 스티롤, 요 세 가지, 그 세 가지의 모노머를 합쳐서 만든 폴리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치는 이유는, 일단은 아크릴로 니트릴은 내화학성, 그 다음 피로도, 경도 및 강성이 좋고, 그 부타디엔은 충격 강도, 저온 연성이 좋고, 그 다음 스타일에는 가공성, 착색성, 경도 및 강성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타디엔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나중에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부타디엔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성고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이어나 그 다음에 골프공 내에 있는 코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가지고 지금 보면 ABS 도금의 첫 응용은 1960년대 자동차에 적용이 됐고요. 당연히 경량화 때문에 많은 파트들이 그 이후로는 ABS로 바뀌었죠. 옛날엔 범퍼도 그냥 스틸에다가 니켈 도금을 해서 크롬 도금을 해서 썼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은 아마 금속 파트로 해서 그런 장식된 파트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는 900가지 종류의 ABS가 판매되지만은 그 도금용은 매우 소수입니다. 가지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ABS 품목별 특성 및 그 제품 용도가 있는데, 뭐 내열, 뭐 투명, 난연 되는데, 도금 파트가 따로 있어요. 용도를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 라디에이터 그릴, 도어 핸들, 허브캡, 뭐 세탁기 도어, 그런 것들에 쓰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가끔 어디 보면은 플라스틱에 했는데 이 플라스틱도 도금이 됩니까 했을 때는, 그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드립니다. 어떤 플라스틱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ABS라도 도금이 되는 플라스틱을 썼을 때는 도금이 잘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얘기한 플라스틱 간담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마 ABS를 쓰더라도 도금이 가능한 그레이드의 ABS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강도 향상을 위해서 ABS PC 등이 쓰이며, PC 같은 경우 이제 강도가 좋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함량은 5에서 8%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 요구되는 거는 원유값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가지고 보면은 제가 기억하는 2008년에는 참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일을 한 거보다는 자동차 쪽에서도 플라스틱 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업체에서도 그런 원료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압박이 심해가지고 다른 플라스틱을 갖다 찾는, 가지고 그런 도금 테스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지고 폴리아미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다음엔 기름값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고요. 다시 또 올라갔지만 최근에는 더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은 그런 요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다른 플라스틱을 쓸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최근까지.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한번 참고로 해서 음경 반응에 대한 유튜브들을 찾아봤는데 국내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보면은 과학 실험실에서 이렇게 중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그 실험들을 갖다 하는 것들을 일본에서는 많이 하고, 오른쪽에 보면 페트병에다 도금을 하고 하면서 표면 처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못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상당히 재밌게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메탈라이징 과정에 대해서 ABS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그냥 ABS의 표면 상태고요. 오른쪽이 도금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에칭한 후에 ABS의 표면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팔라듐 그 다음에 주석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일단은 메탈라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